이번에는 관계형 차트 생성 및 편집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형 차트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피는 데 유용하며 데이터의 상관성, 그리고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값 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분산형 차트, 즉 산점도입니다. 분산형 차트는 두 변수 관계를 살펴볼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아주 기본적인 그래프인데요. 이 차트는 위도에 따른 1월 기온을 표시하고 이 첫 번째 열에 있는 이 값으로 데이터 레이블을 붙여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의 범위를 이렇게 선택하고요. 삽입 메뉴에서 차트, 분산형 차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차트가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이 차트에서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트 요소에서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C열에 있는 값들이 이렇게 레이블로 붙게 되는데요. 이 레이블을 이 C열에 있는 값 이외에도 A열에 있는 값도 같이 여기에서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데이터 레이블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 레이블을 우리가 레이블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데이터 레이블 서식 창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 데이터 레이블 서식 창은 레이블 옵션, 그리고 이 레이블 마지막에 있는 이 레이블 옵션에서 이 Y 값을 선택하고 그런 다음에 셀 값, 여기 맨 위에 있죠. 이 셀 값도 같이 선택합니다. 지시선은 사실 뭐 필요 없으니까 좀 이따 지우기로 하고, 이 셀 값에 레이블 범위를 A2에서 A13까지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왼쪽에 있는 형태와 비슷한 모양의 산점도가 만들어집니다. 위치를 좀 옮기고 크기를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레이블 옵션에서 지금은 사실은 이 레이블 하나만 제가 선택해서 이 위치를 이렇게 옮기게 되면 이렇게 지시선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실은 지시선이 전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시선을 없애고 싶을 수가 있죠. 그래서 레이블 서식 창에서 레이블 옵션에서 이렇게 지시선 표시를 선택 해제하게 되면 이렇게 지시선이 없어집니다. 다시 이걸 이렇게 점 가까이로 위치시켜 놓으면 이 위에 있는 그래프하고 비슷한 형태의 산점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두 개의 데이터셋, 왼쪽에 있는 데이터셋과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셋, 두 개의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하나의 산점도에다가 두 개의 데이터셋을 표현한 예제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차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차트 데이터인 이 B1에서 C24열을 선택하고
삽입 메뉴에서 차트에서 분산형 차트를 선택하면 이 차트에는 이 첫 번째 데이터 왼쪽에 있는 첫 번째 형태의 데이터가 이렇게 표시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이 차트에 같이 표현하기 위해서 F1에서 G15까지의 데이터를 선택해서 컨트롤 C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산점도를 선택하고 붙여넣기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우리가 클릭한 다음에 이 선택하여 붙여넣기 창에서 천열을 항목명으로 이렇게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차트에 두 개의 데이터 셋이 표현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차트 요소에서 범례를 이렇게 달아주고요. 범례의 위치를 이렇게 조정해주면 위에 있는 형태의 차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예는 거품형 차트입니다. 거품형 차트는 이 데이터를 표시하는 점을 거품 모양의 점으로 나타내는 분산형 차트의 변형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산형 차트하고 마찬가지로 거품형 차트는 이 거품 모양의 점을 사용해서 이 데이터의 크기, 여기에서는 이제 기여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배율에 따라서 데이터의 크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이렇게 선택하고 삽입 메뉴에서 차트 분산형에서 여기 거품형이 있죠. 거품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차트 위치를 적당히 옮겨 놓고 차트 제목도 바꿔보죠. 예를 들면 기여도 크기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제 거품이 너무 크게 되어 있어서 데이터가 구분이 잘 가지 않기 때문에 약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거품을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 창이 나타나는데요. 여기 계열 옵션, 계열 옵션에서 이 거품 배율의 크기를 지금 100으로 되어 있는데 좀 줄이기 위해서 30 정도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엔터키를 치면 거품의 크기가 배율을 줄였으니까요. 거품의 크기가 작게 나타납니다. 조금 더 키우고 싶으면 예를 들어 50 정도로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축이 0에서 60 여기서는 0에서 18까지만 나타나면 사실은 괜찮은데 이게 여기 X축은 마이너스 2에서 18 그 다음에 Y축은 마이너스 10에서 60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로축을 예를 들어 이렇게 가로축을 선택하고 오른쪽에 있는 축 서식, 축 옵션에서 마지막에 있는 축 옵션 그리고 여기에서 최소값을 예를 들면 0으로 이렇게 변경해 줄 수 있겠습니다. Y축에 대한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그래프에는 추세선이 추가된 분산형 차트입니다. 사실 이렇게 추세선이 추가된 분산형 차트는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다루어 본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또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만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양의 차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먼저 데이터를 선택하고요. 차트에서 삽입 메뉴 차트에서 분산형 차트를 이렇게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제목도 바꿔줄 수 있겠죠. 제조 시간과 가격의 관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꿨다고 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점들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나타내는 이 점들을 선택하면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창이 나타나고요. 추세선을 우리가 보고 싶으면 이 차트 그냥 이 차트를 우리가 선택을 하면 그림 영역 서식 그 다음에 추세선을 우리가 넣기 위해서 이렇게 차트 요소 아이콘에서 추세선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을 선택하고 이 추세선 중에서도 선형을 표시할 것인지 지수 또는 선형 예측 여러 가지 있죠. 여기에서는 선형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형 형태로 표현된 이 추세선을 우리가 더블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추세선 서식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추세선 서식의 마지막에 있는 추세선 옵션에서 이제 다른 형태의 추세선을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추세선에 수식을 표현한다든가 또는 R 제곱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른쪽 아랫부분에서 수식을 차트에 표시, R 제곱값을 차트에 표시 이런 부분을 체크하게 되면 이렇게 이 점선으로 표시된 추세선의 수식 그리고 이 X와 Y 데이터의 이 데이터의 제조 시간과 가격이죠. 그래서 결정계수 즉 상관계수 제곱값 등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대칭형 차트입니다. 대칭형 차트는 이 차트와 같이 막대를 0을 기준으로 대칭으로 표현한 차트입니다. 이렇게 막대를 대칭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데이터를 입력할 때 한쪽은 마이너스, 즉 음수죠. 음수로 입력하고 정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는 이 어린이 데이터는 1, 3, 5 이런 값이 입력되어 있는 것 같지만 클릭을 해보면 마이너스 3입니다. 그냥 3이 아니고 마이너스 11이고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값으로 제가 입력을 해놓고 이 값을 플러스 값으로 화면에서는 보일 수 있도록 셀 서식을 바꿔놓은 거죠. 셀 서식을 선택하고 이 표시 형식을 사용자 지정의 0, 0 이런 이 사용자 지정 형식을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값을 이 어린이에 대해 해당하는 값을 마이너스 값으로 입력을 해 놓았어도 보기에는 이렇게 화면에서 보기에는 플러스 값인 것처럼 보여지죠. 사실은 마이너스 값을 입력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대칭형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범위를 선택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삽입 메뉴에서 막대 그래프를 하나, 가로형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하나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크기를 키워 보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차트가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차트 제목 수정할 수 있겠죠. 위에처럼 어린이와 성인은 선호도 비교, 이걸 타이핑해서 수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데이터 항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식품에 해당되는 내용들, 이 식품 이름을 지금은 축이 여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가운데가 0이죠. 이 축에 가까이에 붙어 있는데 이 부분을 왼쪽으로 좀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축 서식 창에서 축 옵션, 그리고 축 옵션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면 레이블이 있습니다. 레이블 위치를 축의 옆이 아니고 낮은 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왼쪽으로 이렇게 레이블 위치가 조정이 되었죠. 그리고 지금 막대가 정확히 대칭 형태로 표현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그림처럼 막대가 대칭형으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막대를 더블 클릭하거나 선택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 창이 나타나는데요. 여기 계열 옵션에서 겹치기를 0%가 아니고 100%, 그리고 간격 너비도 조금 조정해 주겠습니다. 한 150% 정도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게 되면 위에 있는 형태의 대칭형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방사형 차트입니다. 이 방사형 차트는 우리가 이제 레이더 차트라고도 부르고 스파이더 차트라고도 부르는데요. 여러 변수 상대적인 값을 시각화해서 전체적인 경향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사형 차트를 활용하면 이런 5개의 항목이 이 데이터에는 있는데 A 대학하고 B 대학이 어떤 항목은 강하고 상대적으로 어떤 항목은 상대적으로 약한지 이런 것들을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사형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선택하고 삽입 메뉴에서 차트에서 방사형 차트를 우리가 클릭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방사형 차트가 안 보이니까요. 추천 차트를 누르고 그 다음에 모든 차트를 선택한 다음에 이 가운데 부분 정도 보면 방사형 차트가 있죠. 이렇게 이 방사형 차트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차트와 비슷한 방사형 차트가 하나 만들어지죠. 차트 제목도 수정해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선의 종류 같은 것도 바꾸고 싶으면 선을 선택하고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 계열 옵션, 그 다음에 여기 채우기 및 선에서 선의 종류를 이런 점선으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요. 굵기도, 이 선의 굵기도 지금은 여기에 있는 너비가 굵기거든요. 이게 2.25 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렇게 키우게 되면 선이 굵어지게 되죠. 이런 형태로 해서 방사형 차트도 만들어서 우리가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스파크라인이라는 형태의 차트가 있거든요. 엑셀에서 제공하는 그 스파크라인 형태의 차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